네, 계속해서 10번째 근육학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개요부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골 속의 수심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이 판상근 계열의 근육들은 머리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판상근 같은 경우는 두는 머리 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판상근은 목에서부터 머리에 붙는 근육인데요. 기시가 C3에서부터 T4까지 극돌기에서 붙어서 정지가 축두골의 유양돌기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축두골의 유양돌기 부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판상근 같은 경우는 반대로 T3에서부터 T6까지 극돌기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정지는 1번, 2번, 3번에 경추의 횡돌기에 붙어 있어요. 1, 2, 3번에 경추의 횡돌기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고 있는 건 보이는데 이 두판상근에 가려서 부착부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 해부학적 위치를 3D 해부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표층에 있는 근육들이고요. 제거를 하면 자, 승모근을 제거했더니 여기서 스플레니어스 캐피티스라고 하는 게 두판상근이거든요. 여기가 두판상근이고 그리고 경판상근을 보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눌러야 돼요. 스플레니어스 서비시스. 그러니까 이 경판상근 그리고 두판상근 부착부를 보면 경판상근의 더 밑에 훨씬 더 밑에 지금 레벨을 보니까 견갑골 내측연만큼 밑으로 내려왔죠. 6번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두판상근 같은 경우는 T3까지 내려오죠. C6에서 T3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머리로 가죠. 유양돌기로. 그래서 얘를 아이솔레이션 해보면 따로 떼보면 지금 3번 횡돌기에서부터 다시 3번 경추의 극돌기에서부터 3번에 4번까지 내려온다고도 하는데 지금 붙어 있는 거는 1번, 1번, 2번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지금 T3 흉추의 3번까지 극돌기에 붙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정지하는 경우는 유양돌기까지 가서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경판상근을 보시면 지금 경판상근은 이 두판상근에 가려서 지금 부착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떨어뜨려 보면 자 밑에서부터는 지금 붙어 있는 게 3번 극돌기, 4번, 5번, 6번 네, 여기 6번의 극돌기까지 붙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경추의 1번과 2번의 횡돌기에 이렇게 부착이 됐습니다. 교과서상에서는 3번 횡돌기에도 부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횡돌기에서부터 흉추 3번부터 흉추 6번까지 극돌기에 붙어서 주행을 하는 근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위치를 보고 왔는데요. 이 근육들의 기능 같은 경우는 두판상근이나 경판상근은 둘 다 목을 신전시키는 작용을 하고 목을 같은 쪽으로 회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은 쪽 회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쪽 회전. 두판상근은 머리와 목을 뒤로 펴는 작용을 하죠. 왜 머리죠? 부착부가 머리에 있으니까 머리를 피면 당연히 목이 넘어오겠죠. 반면에 경판상근 같은 경우는 목만 신전하죠. 머리는 신전하지 않고 C1부터 C3까지 붙기 때문에 머리 두개골에는 직접 붙지 않기 때문에 경판상근은 기능이 머리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목을 넘기는 거죠. 하지만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이
대부분 같이 작용을 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머리와 목을 넘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에 관여하는 거는 머리를 드니까 턱이 들리겠죠? 그러면서 오른쪽만 작용을 하면 고개가 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게 이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의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쪽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냐? 얘네들을 더 늘리려면 그러면 머리를 숙이면서 반대쪽으로 회전시켜야지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근육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능적 단위 보시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설명이 목의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다 말하고 있고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전을 하는 협력근은, 목을 넘기는 협력근은 지금 판상근 계열뿐만 아니고 반극근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11번째 시간에 할 두반극근과 경반극근이 그 머리를 신전시키는 기능의 협력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신전을 하는 기랑근에 대해서, 신전의 기랑근은 뭐죠? 머리를 굽힌다는 거죠. 머리를 굽히게 만드는 근육은 주로 앞에 있겠죠.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경추근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롱구스 콜리 같은 경장근이 있겠죠. 그리고 설골에 직접 부착돼서 턱을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라든지 흉쇄 유돌근 같은 근육은 신전을 하는, 신전에 대한 기랑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의 협력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전을 오른쪽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회전. 우리가 목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 목에 어떤 근육이 쓰이고 그리고 왼쪽 목에 어떤 근육이 쓰이냐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능을 테스트하고 문제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목을 돌릴 때는 지금 배웠던 두판상근과 경판상근 그리고 같은 쪽의 견갑거근이 핵심 작용을 해요. 그리고 반대쪽에 상승모근과 경반극근 그리고 신부 척추회전근이라고 하는 거는 다혈근이 있겠죠. 그리고 흉쇄유돌근. 지금 말씀드린 상승모근, 경반극근, 그리고 다혈근, 흉쇄유돌근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어떤 근육들이 늘어나냐? 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판상근, 두판상근, 경판상근, 그리고 두반극근, 두판상근, 경판상근과 견갑거근은 늘어나고요. 왼쪽이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상승모근, 그리고 다혈근, 그리고 경반극근은 늘어나요. 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우리가 목을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봤을 때 어느 한쪽이 안 돌아가는 지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근육이 안 늘어나서 안 돌아가지가 유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따로 떼서 회전 같은 경우는 양쪽을 같이 보는 거니까 동측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뭐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뭐가 있지? 라고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하나 드리면 정리를 직접 해보세요. 목의 회전에 동측 회전에 관여하는 근육이 어떤 게 있는지 표로 만들어서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목의 회전을 반대쪽 회전시키는 근육이 뭐가 있는지 역시 나열해서 적어 보시고 본인만의 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써놓거나 붙여 놓으시면 목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게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촉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트라페지우스, 여기 있는 이 근육이 상승모근이죠. 상승모근의 외측에 있는 말단이고요. 그 상승모근과 접합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근육이 두판상근이에요. 그래서 상승모근 기준으로 손가락을 약간 옆으로 이동해서 두판상근에다가 손가락을 대시고요. 대상자한테는 머리를 약간 위로 들어보라고, 머리를 신전시켜보라고 지시를 하면 근육의 수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판상근에서 부착부 말고 근복을 만들려면
얘네들은 경추와 흉추의 극돌기에서부터 그리고 경추의 극돌기 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손을 경추 극돌기 쪽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극돌기에서부터 횡돌기 방향으로 손가락을 튕기면서 마사지 하듯이 만져보는 거예요. 실제로 관리 방법, 그 스트래핑법이나 클리니컬 마사지를 적용할 때도 동일하게 그 촉진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근육학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먼저 두판상근 같은 경우는 이 머리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경추의 1번이나 아니면 경추의 2번 부분에 횡돌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TP가 생겼다고 했을 때 주된 통증의 양상은 동측에 있는 두정부예요. 즉 정수리에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 두정부가 무겁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피경직을 일으켜요. 두피경직. 자, 두피경직이라고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근육이 있어요. 저희가 그 9번째 시간 했던 근육들 생각해 봤을 때 후두근을 떠올려야 돼. 후두근. 뒤통수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두피경직을 유발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흉쇄유돌근도 마찬가지로 두피경직을 유발하는 근육이에요. 특히 흉쇄유돌근의 상부 TP, 흉쇄유돌근의 상부 TP를 보시면 위에 있는 뒤통수도 마찬가지지만 정수리 쪽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네, 경판상근은 TP가 두 개가 있어요. 상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밑에 하부가 하나가 있어요. 상부 TP는 1번, 2번, 3번 횡돌기, 즉 경판상근의 부착부 TP인 거죠. 부착부에 TP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것들은 같은 쪽에 두개골의 심부 통증, 그러니까 머리 깊은 곳에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판상근이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 골 속의 수심이에요. 골이 쑤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두통이 정말 심할 때 그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메인이 되는 근육이 이 경판상근의 상부 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면 머리뿐만 아니고 자 확산돼서 눈까지 일으켜요. 눈. 그래서 눈의 통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시야가 흐릿해진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판상근 상부 TP를 봤을 때 흉쇄유돌근의 중부 TP를 고려해 보세요. 흉쇄유돌근의 중부 TP 또한 눈의 통증을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판상근의 하부 TP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견갑거근이 지나가는 부위이기도 해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여기는 당연히 견갑거근도 지나가고요. 상승모근도 지나가요. 그래서 견갑거근과 상승모근과 동일하게 비슷한 통증 유발점을 일으키고 이 목과 어깨에 좀 집중되는 통증을 일으키고 증상으로 목의 동측 회전이 제한되면서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위가 뻐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견갑거근과 아주 유사한 통증 양상을 일으키는 것이 경판상근의 하부 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 방법 보시면 자, 클리니컬 마사지. 자, 지금 대상자가 누운 자세에서 지금 시술자는 대상자 오른쪽에 손을 위치시켰고 밑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근데 방향성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 극돌기 방향에서 목의 횡돌기 방향으로 이렇게 끈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을 어디 쪽으로 돌리냐면 반대쪽으로. 오른쪽을 관리할 때 목을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그 동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판상근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게 하면서 손을 아래에 있는 이제 경추와 흉추의 극돌기에서부터 목으로 그 머리로 이어지는 횡돌기 방향으로 이제 그 피스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너클 아니면 손끝을 사용해서 위로 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스트레칭도 동일합니다. 스트레칭은 위로 들어요. 머리를 위로 들면 이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혼자서 할 때도 자, 지금 왼쪽을 하고 싶어요. 그럼 목을 굴곡시키고 회전은 어디로 하죠?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내가 왼쪽에 있는 왼쪽 목의 판상근을 늘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목을 굴곡시키면서 어디로 회전시키냐? 반대쪽으로. 자, 앞쪽으로 굴곡, 오른쪽 회전. 늘려줘야지 판상근이 제대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판상근이랑 동일한 근육이 바로 견갑거근이에요. 견갑거근도 또한 그 관리 방법을 보면 자가 스트레칭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굴곡하고 고개를 반대로 돌릴 건지 아니면 굴곡하고 고개를 같은 쪽으로 돌릴 건지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근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근육의 기능에서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판상근 계열의 생체 역학, 활성화 요인은요, 바로 자세가 나쁜 거예요. 1번. 그러니까 나쁜 자세 때문에 자세가 나쁘니까 판상근이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세는 주로는 구분등 자세를 말해요. 등이 굽게 되면은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다 보면 목을 들어야 돼요. 이게 등이 굽으면서 시선이 내려가니까 앞을 보려면 목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목에서는 과신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1번에 앉아서 쌍안경을 본다. 뭐죠? 쌍안경을 보는데 앉아서 보면 목을 앞으로 내밀게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등을 과도하게 앞으로 그 구부린 상태에서 턱을 댄다. 마찬가지 이제 목에서 상당히 과신전이 일어나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나쁜 것이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의 활성화 요인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자세에 불량한 게 원인이에요. 즉, 그 목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죠. 그 자세가 바른 거는 골반에서부터 골반의 뉴트럴 그리고 흉곽의 뉴트럴, 목의 뉴트럴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등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골반도 안 좋은데 목만 땡기고 목만 풀어준다고 해서 목이 낫는 게 절대 아니죠. 전체적인 자세가 좋아져야지 더 활성화를 시키지가 않고 그 상태에서 이 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그럴 때 목에 대한 그리고 두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10번째 근육 판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근육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